잘 보인다. 제 방에 공중.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 힘 체크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어떠세요? 제 책은 네. 제가 이 책은 50번 넘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사실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북 원액션. 같이 해볼게요. 원북 원액션. 원북 원액션.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옆에 들리니까. 괜찮아.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딱 한 가지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8시간 수업할 텐데 저는 이 수업을 10번 넘게 들었어요. 강경 대표님 직강. 네. 오늘도 사실 3P 본사에서 이 직강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 프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치 과정이 있고, 강사 과정, 마스터 과정이 있어요. 저는 2011년부터 바인더를 썼고, 제가 저기 뒤에 캐리어에 제가 썼던 바인더를 다 갖고 왔거든요. 근데 교육은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2015년 6월에 이 바인더 수업을 듣고 그때 성과가 바로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프로 과정, 그때 이제 코치 과정도 바로 들었어요. 프로, 그다음에 코치. 그 다음에 이제 강사 과정, 마스터 과정까지 들었거든요. 자, 오늘 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한번 넘겨보실게요. 거기 추천사 6페이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제가 6페이지 하면 여러분들 6페이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6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 앙드레 말로가 남긴 이 제목 읽기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모든 젊은이가 한 번쯤 가슴에 새겨둘 만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그 지구 투명이 노란색 이걸로 보시면 좋아요. 통계에 의하면 87%의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나 비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단지 10%의 사람들만이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오직 3%의 사람들만이 글로 쓴 목표, 즉 인생을 위한 계획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위한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3%의 사람과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97%의 사람이 있고 그 3%의 사람들은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종이 위에 쓴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과 종이 위에 쓴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루 종일 그런 걸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인생 계획표, 나의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오후에 한번 작성해 보실 겁니다. 8페이지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8페이지. 제가 8페이지 하면 여러분들 8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8페이지. 네.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한 가지 예로 금요일 저녁까지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자기관리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게 하는 법. 같이 해볼게요. 중요한 일을 긴급하지 않게 하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목사님인데 설교를 주일날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언제 제일 바쁘냐? 토요일날 제일 바쁘냐? 설교 준비로. 근데 그걸 언제 끝내요? 미리 끝내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근데 우리들도 중요한 일, 나한테 급하지 않아. 당장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나한테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저한테 어떤 책 쓰기, 운동, 독서 이런 거예요. 이건 급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품과 실력, 그리고 그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 전달 능력이거든요. 전달 능력. 그러니까 전달 능력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죠. 저는 글쓰기 능력, 스피치 능력.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뭐 스피치 학원, 연기 학원 이런 데 되게 많이 다녔었고요. 그다음에 글쓰기에도 좀 많이 배웠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빨, 글빨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잘 전달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 500만 원 이상 더 벌고 싶으면 스피치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네. 그 사람들은 돈은 더 벌고 싶은데 네, 촬영 중에 네네네 여기 그래서 말빨, 글빨.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옆에 짝꿍이랑도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 네.
그 정도 내성적인 성격인데 제가 강사가 되고 싶어서 강사라는 꿈이 생기고 나서부터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진짜 많이 질렀어요. 그리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 스피치 연습을 다리 위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사놓고 판서하는 연습, 노래방 마이크 사가지고 자세 연습,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계속 찍어가지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사 준비생 때부터 기록했던 메모들을 다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저도 지금 강연 지 13년 차예요. 네. 근데 진짜 그 처음에 전 대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자퇴했잖아요. 강사 교육 과정만 수료하면 강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 나를 알리자. 같이 해볼게요. 세상에 나를 알리자. 나를 알리자. 그래서 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SNS에다가 저의 이야기 스토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과가 아닌 과정. 저는 전국을 다니는 강사라는 꿈을 갖고 오늘 이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PPT를 하루에 한 장씩 이제 만든 거예요. 네. 준비된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기회. 그쵸, 기회가 주어져. 기회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전 대학도 안 나왔는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챕터 목차 한번 가서 볼게요. 네, 여기 목차 부분 그 다음에 있죠. 챕터 1, 꿈을 이루어준 기적의 바인더. 옆에다 기록관리라고 써놓으시겠어요? 기록관리. 책 혹시 없으세요? 네. 거기 옆에 기록관리 한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 힘은 이 3P 바인더의 교과서다, 교과서. 네. 근데 이 책이 사실 좀 어려워요. 꿈을 이뤄준 기적의 바인더 찾으셨죠? 거기 옆에다가 기록관리라고 써놓으세요. 기록관리. 오늘 첫 번째 오전에는 기록관리와 시간관리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거기 옆에다 기록관리라고 써놓으셨어요? 네, 그렇죠. 자, 방황하던 신입사원에서 경영자로. 출판사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책 제목과 목차거든요. 여기 책 쓰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 계시네. 네. 책 쓰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는 책 제목을 계속 바꿔요. 내 걸로. 성과를 지배하는 디자인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유통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마케팅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블로그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크몽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명상의 힘.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나의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은 강경 대표님 이야기지만 여기다가 성과를 지배하는 독서의 힘, 그러면 저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방황하던 신입사원에서 경영자로. 이건 비포 애프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월급 120만 원에서 연봉 3억 원의 톱 세일즈맨으로. 그러니까 강경 대표님이 이랜드에 처음에 입사할 때 거의 꼴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최연소였나? 그 CEO가 되세요. 퓨마 사업부 본부장 CEO가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월급 120만 원에서 연봉 3억 원의 톱 세일즈맨으로. 근데 저는 뭐라고 썼느냐? 시금 6천 원 배달부에서 억대 연봉 메신저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이 퍼포먼스 상징 3P 스토리. 3P는 사람들이 3P 하니까 구멍이 3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멍은 20개예요. 네, 3P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과 그리고 3P 철학 20년간 만든 500권의 바인더 시스템. 저도 바인더가 한 100여 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인더를 한 30여 권 정도만 아날로그로 놔뒀고 거의 한 70여 권 정도는 여기다 다 넣었어요. 책도 저도 한 1000여 권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책들은 스캔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스캔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넣거든요. 그다음에 구멍 뚫어 넣는 거예요. 제가 해외를 가거나 지방에 많이 가는데 이걸 다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캐리어를. 네, 그래서 여기다가 다 스캔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같이 해볼게요. 디지로그. 그래서 바인더가 이게 사실 아날로그잖아요. 바인더가.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바인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편하신 분들은 디지털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양식이 디지털로 다 있어요. 20년간 만든 500권의 바인더 시스템. 그다음에 왜 자기 경영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신제가 연우에 치국 평천하야.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구를 관리를 해? 안 그래요?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1번은 나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사회, 관계. 그렇죠?
챕터 2 거기다가는 기록 관리, 목표 관리 써놓으세요. 기록 관리, 목표 관리. 쓰면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지는. 네, 저 같이 해볼게요. 종이 위의 기적.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쓰면 이루어진다. 저는 소원이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막 3개, 4개씩 했거든요. 잠 안 자고 막 알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사라는 꿈을 갖고 이제 내가 강의로 월 2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일에는 배달을 하고 저녁 시간, 주말 시간에 이렇게 이 센터, 스터디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1대1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이 달성된 다음에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배달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이제 강사가 됐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2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300만 원을 벌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써놔요. 나는 월 200만 원 벌었다. 여러분 한 달에 벌고 싶은 목표 금액을요 반드시 종이 위에다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주위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월 1000만 원 벌고 싶다. 월 1000만 원 벌었다. 이게 3P 공식을 활용한 거거든요. 퍼스널, 포지티브, 프레젠트. 이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얘기한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개인적으로 써야 되고,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써야 되고, 프레젠트,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거예요. 월 1000만 원 벌었다. 이걸 어디다 붙여놓으시면 좋으냐면은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거든요. 네,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월 300만 원. 나는 월 300만 원 벌었다.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월 300만 원, 월 300만 원, 월 300만 원 하니까 진짜 300만 원 벌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나는 월 500만 원, 월 500만 원, 월 500만 원. 이 시부릭이라고 해요. 네, 조성희 대표님 그 책에 보면은 시부릭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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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의 힘.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그러면요, 제가 아는 교감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은 월 2천만 원짜리 바인더가 있으세요. 그 바인더는 뭐가 있냐면은 월 2천만 원 버는 아이디어들이 빼곡하게 기록된 거야. 네, 근데 결국에는 투자로 돈을 다 버시더라고요. 그 세종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지는 꿈 리스트. 저 오늘 이제 꿈 리스트를 첫 번째 시간에 기록할 거고요. 위대한 방향키, 사명, 비전.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이거는요, 나침판이에요. 시계 위에 나침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사람들은 빨리.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죠. 꿈을 이루어주는 사다리 전략, 목표 세우기. 1년 동안 성공하는 습관, 연간 계획, 월간 계획. 같이 해볼게요. 목표 쪼개기. 목표 쪼개기. 그럼 연간 계획이 2024년이잖아요. 2024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쪼개는 거예요. 연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12등분으로 쪼갭니다. 벌써 이제 7월이 다 가고 있어요. 네. 7월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과 저는 월 목표를 항상 세워놓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다 써놔요. 쪼개기. 그 다음에 그걸 또 4주로 쪼개는 거죠. 주간 목표. 그 다음에 그걸 또 하루로 쪼개는 거예요. 1일 목표. 자, 하버드를 띄워놓는 시간 관리.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요.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몸을 기우세. 같이 해볼게요. 몸을 기우세. 그래서 기우세.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옆에 써놓으세요. 기우세. 첫 번째 시간을요.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디지털로 일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그냥 스마트폰 캘린더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인더를 활용하시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딱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시간은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를 써요? 가계부를 써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의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다 기록을 해보시면요, 딱 드러나면 딱 일주일만 기록해보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하라. 두 번째, 우는 뭘까요? 우선순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급한 일보다 어떤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냐? 나의 목표와 관련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표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고요. 목표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목표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기록 관리, 그 다음에 새는 뭘까요? 새. 새벽형. 맞아요. 새벽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네. 저도 이게 제일 힘들어, 사실. 네.
저는 야행성이거든. 근데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썼었을 때 다 몇 시에 썼느냐? 아침 5시부터 7시 이때 다 썼어요. 줌을 열어가지고 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온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깨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 쓰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때 책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혼자 잘 안 되면은 어떤 새벽 모임에 참여하거나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40분에 양재나비가 있어요. 문정동에서. 거기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하버드를 뛰어넘는 시간관리, 하버드 수재들의 시간관리법. 하버드 수재들을 1600명을 연구한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시는 게 하버드 수재들을 16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간관리라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성. 피터 드러커의 충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우리가 꼭 공부해야 돼요.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90세 넘게까지 집필 활동을 하시고 강연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하신 말씀이 너의 시간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이분은 너의 시간을 알라.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된다. 아이젠하워의 원리, 우선순위.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하루를 이틀처럼 숨겨진 플러스 3시간. 숨겨진 플러스 3시간은 아침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이 3시간이에요. 이 3시간은 낮 시간에 3배의 효율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 시간을 우리가 써야 돼. 잡아야 돼. 그래서 바인더 보시게 되면은 주간 스케줄표 보시게 되면은 이 오전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 색깔이 약간 달라요. 네, 주간 스케줄표 한번 펴보시겠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점심도 오늘 굶을 거야.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농담이고요. 네. 자, 오전 시간 있죠? 점심 시간 있죠? 이게 주간이에요. 저녁 시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걸 시간대별로 다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2011년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오케이. 잘 쓰셨네요. 오케이, 좋아요. 주간 계획표 그 디테일의 힘. 자, 같이 볼게요. 디테일의 힘. 디테일의 힘이 책이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옆에 써놓으세요. 한 끗 차이. 성과 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 끗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진짜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이따가 업무 관리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리 습관 만들기. 매일, 주말, 휴일 3%의 습관. 그 옆에다가 이것 좀 써놓으세요. 아침형 인간 책 제목이에요. 아침형 인간. 그 다음에 생각의 비밀. 생각의 비밀한 책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6시를 2번 만나자. 같이 해볼게요. 6시를 2번 만나자. 6시를 두 번 네, 만나자. 김승우 회장님은 4천억 이상의 자산하셨고 얼마 전에 이제 엑시트 하셨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성공한 사람은 다 새벽 6시 이전에 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책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6분 동안에 1분씩 뭐 명상하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네. 근데 저는 미라클 모닝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저는 약간 미라클 미드나잇이야. 네. 적자 생존 전략 기록 관리. 자, 첫 번째 챕터 1은 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챕터 2는 기록 관리 목표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챕터 3는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오전에는 기록 관리랑 시간 관리 파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적자 생존 전략 기록 관리. 뒤에 가셔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록법 마인드맵 같이 볼게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2가지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2가지를 다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날로그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만 얘기해요. 근데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디지로그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데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인드맵도 뭐냐면은 가운데를 종이를 보통 우리 세로 놓고 종이를 기록하죠. 근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에 이 뇌가 이제 시냅스라고 해서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다 마인드맵으로 필기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 기획이나 생각 정리할 때 다 마인드맵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먼저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종이에다 먼저 하고 책의 여백에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가져가는 거야. 1번 종이의 기록, 2번 디지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싱크와즈를 쓰다가 지금 엑스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무료고 너무 좋아. 네. 모바일에서도 좋고. 네. 엑스마인드맵이라는 엑스마인드맵이라는 그 사이트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한 책으로는 메일 마인드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소희 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100장의 마인드맵을 사례들을 본인이 다 기록해놨거든요. 처음에 마인드맵을 잘 그리는 방법은 똑같이 따라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려진 마인드맵에다가 예전에 그걸 뭐라고 하지? 그 기름종이라고 하나? 그 뒤에 이렇게 비치는 종이 있잖아요. 그걸 대고 똑같이 따라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기 제일 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정리 스킬, 그 복주환 강사님 쓴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스피치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좀 말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세요. 제가 글을 좀 잘 써요? 못 써요? 다른 분들은 반응이 없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강사님 글을 너무 잘 쓴다고. 근데 저는 글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메모부터 먼저 하거든요. 키워드를 메모해놓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도 저도 여기다 다 메모해놨잖아요. 제가 할 말들 다 메모해놓은 거거든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말을 보통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피치 학원을 가요. 연기 학원을 가요.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글쓰기 수업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글쓰기 능력이 좋아지고 이 스피치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 정리가 되면은요 글쓰기 능력이 좋아지고요 스피치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마인드맵으로 필기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조감적 사고. 같이 따라 해보실게요. 조감적 사고. 조감적 사고는 뭐냐면 새가 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전체를 숲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콕 벌레를 잡아먹자.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맵은 가능하거든요. 전체를 펼쳐놓고 전체를 본 다음에 들어가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필기하던 방식, 노트 필기 방식으로 필기하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덜 중요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인드맵으로 필기하면요, 가운데 제목을 작성하고요, 여기 이제 소제목을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과 가까운 내용들은 더 어떤 내용이냐? 중요한 내용.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덜 중요한 내용. 사례나 예시들.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마인드맵. 아, 제가 이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토니 부잔 선생님. 근데 토니 부잔이 마인드맵을 개발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분의 스승이 또 계시더라고요. 마인드맵 북이라는 토니 부잔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 성장판을 자극하는 지식경영. 같이 볼게요. 지식경영. 거기 옆에다 지식관리 써놓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오후에 배울 건데 지식관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식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업무 매뉴얼. 저는 그거는 노션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노션 수업을 다음 주에 여기 이 공간에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노션으로 홈페이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진짜 노션은 진짜 안 쓰면 안 돼. 꼭 써야 돼. 그래서 바인더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에버노트를 10년 넘게 쓰다가 저는 이렇게 써요. 디지로그라고 있잖아요. 디지털 기록은 에버노트, 아날로그 기록은 3P 바인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기록은 노션, 네, 아날로그 기록은 3P 바인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 노션과 이 3P 바인더 두 개만 딱 잘 써도 엄청 강력해질 거예요. 메신저에서는 3대 도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인드맵, 노션, 3P 바인더 이렇게 세 개. 제 메인 핵심 콘텐츠가 이 세 가지예요. 좀 직원도 없고 뭐 혼자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3년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식 관리 파트에 성장판을 자극하는 지식경 옆에다가 지식 관리라고 써놓으시고요. 이건 오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암묵지를 형식지로. 암묵지를 이게 되게 형식지로.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다 생각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게
그러면 형식지는 뭐냐?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각이고요. 형식지는 문서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매뉴얼 만들기 좋은 책이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성민 작가님의 책. 그 다음에 디테일의 힘. 1, 2가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리스트의 힘. 무슨 리스트를 만드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 2분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했으면 체크 확인 점검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꼼꼼하게. 제가 수업 때 꼼꼼하기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줌에서 어떤 분 자녀분이 저를 별명을 꼼꼼히 선생님. 근데 저는 꼼꼼할까요? 안 꼼꼼할까요? 원래는 아니었겠지. 네? 원래는 아니었겠지. 네, 원래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야. 덜렁덜렁 맨날 뭐 까먹어. 맨날 뭐 잊어버리고. 네. 근데 꼼꼼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그 다음에 어쩌다 도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3P 바인더 메인 강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도요타의 DNA.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잘해. 제가 지지난주 일본에 크루즈 여행 일주일 갔다 왔는데 진짜 아날로그의 진짜 끝판왕이더라고. 아날로그에. 신발을 어디 이제 그런 어떤 집에 갔어요. 어떤 뭐라고 할까 큰 저택 뭐 이렇게 몇만 평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기 갔는데 딱 거기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신발장에 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표가 아니 번호표가 있더라고. 우리 예전에 목욕탕에 그 봤던 그 플라스틱 그 있잖아요. 은행에 예전에 줬던 나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은행에서 가면 예전에 번호표 안 뽑고 번호표 길다란 거 줬잖아요. 맞나요? 나 어릴 때 그게 생각나네. 근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가지런하게 놓은 거야. 그러면 그 번호 갔다가 와가지고 신발 다시 찾을 때 그 번호를 보고 자기 신발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 진짜 끝판왕이야, 끝판왕. 그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씻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들어와. 관리를 아줌마가 들어와, 남탕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사우나탕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 이걸 나무로 깎아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 안경 이렇게 김설이잖아요. 그 들어갈 때 안경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놨더라고. 그게 디테일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바닥이 그냥 앉기 힘들잖아요. 그 수영장에 가면은 그거 하는 그 뭐라고 하지? 네, 수영장 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딱 엉덩이 모양 생긴 이거를 거기 앞에 이렇게 놔뒀더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새 거 갖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 놔두고.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한국 목욕탕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일본이구나. 그러니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구나. 지금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짜 노령 인구가 많구나. 어디 가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요타의 성장 곡선을 보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세대 보통 보면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 경영자가 바뀌면은 이게 회사가 이렇게 주춤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몇십 년 된 그걸 다 문서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진짜 예전에 어떤 회의록, 문건 이런 것들이 다 문서화돼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영국 뭐 저기 미국 이런 데 가서 보면 꼭 도서관에 가보거든요. 그럼 그런 문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날로그 문서가. 우리는 사람 바뀌면 컴퓨터 다 밀어버리고 다 자료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나의 DNA, 나의 표준. 이 DNA가 매뉴얼이에요. 그 나만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 저는 그걸 노션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강의 전에 내가 사전에 공지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강의 때 내가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전되면 사용 불가. 나는 내가 중요하다. 같이 해볼게요. 나는
나는 내가 충전한다. 내가 충전한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내가 관리하는데 뭘로 하느냐? 독서 경영. 그 강기영 대표님도 그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힘드셨을 때 그 기사 회생하게 되었던 책이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님이 이제 처음에 이랜드에 계시다가 프루덴셜에 가셨다가 그다음에 개인 또 이제 그런 어떤 건강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한 10억 정도 빚을 지셨대요. 그때 어떤 분이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기사 회생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강경 대표님이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읽는 책이 실패에서 성공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일즈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프랭크 베트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 사람은 원래 야구 선수였어. 근데 보험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세일즈맨이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도 어떤 걸 했느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하루에 몇 명을 만나는지, 몇 명을 계약했는지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4명에서 5명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거 전 다 알라딘 중고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회수들, 하루에 몇 명 만나는 걸 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더라고요. 자, 같이 해볼게요. 본깨적. 본계적. 본깨적은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적적도. 그래서 적용하고 또 적용한다. 책은 2권이 있습니다.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강기용 대표님이 3P 바인더에 2가지 트랙이 있어요. 바인더 쪽이 있고 이 독서 쪽이 있어요. 독서 경영. 네. 그래서 바인더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독서 쪽은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원래 홍 대리였는데 승진을 했어. 그다음에 메모 독서법. 이 2권의 책으로 제가 저만의 독서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강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서법 관련한 책으로는 저도 100권 넘게 읽었는데 이 2권의 책이 제일 좋았어요. 실제적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소 독서 경영. 그다음에 독서 경영 실천, 독서 프롬 나비. 나비 독서 모임 가보신 거 어떠셨어요, 선생님?